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순천을 말한다 특집 토론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천편 김문수 의원실 주최로 스픽스가 주관하면서 정책 토론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분 동안 숨가쁘게 달려갈 텐데요. 채널 고정하시면서 우와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지역 정치 현안 잘 알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출연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전남도의원, 손은모 변호사, 그리고 오학은 전 시장 후보, 그리고 한숙경 전남도의원, 허석전 순천시장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제가 이렇게 뵈니까 민주당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정책 토론회를 하시고 또 민주당 당원들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 특히나 순천을 대표할 정치인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실 텐데 오늘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출연해 주신 5분 돌아가면서 30초 동안 화끈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욱 전남도의원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동욱입니다. 저는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순천시의원 그리고 국회 보좌관, 사선 도의원으로 도의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신대 선월주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이재명식 대장동 모델 확실하게 개발이익을 순천 시민들께 돌려드리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은모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은모 변호사입니다. 시민의 대변인,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손은모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시민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곳은 제가 반드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은 전 순천시장 민주당 후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 순천시장 후보였던 만나면 좋은 친구 오학은입니다. 제가 순천에서 452여일 동안 많은 시민들을 찾아뵙고 경청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보는 제 얼굴이 좀 더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탄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도 새로운 시대에 정말 시민들께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순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전남도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의원 한숙경입니다. 저는 전국 여성 의원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당 K컬처 특별위원장 부원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 6개의 매장과 아카데미 교수 활동을 했습니다. 15년간 봉사를 하고 후학 양성을 했습니다. 일할 줄 아는 사람, 일해본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석 전 순천시장님도 이제 민주당 당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7기 순천시장을 지낸 허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정책 토론회 장을 만들어주신 김문수 국회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봄처럼 2026년에도 우리 순천에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일부 주제 토론 들어가는데요. 이재명 정부 어떻게 여러분은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와 계신 5분의 정책 토론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고 난 뒤에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지 각자 1분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의견 또는 반론 있으면 30초간 또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텐데 누가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선홍 의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무순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순천 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까요? 타운홈 미팅을 통해서 각 시도를 돌면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시는 모습, 그리고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소통과는 아주 좀 다른 모습에 대한 신선한 충격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대통령 참 잘 뽑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의 분산이죠. 지금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를 분리하는 이 정책과 예산을 좀 분리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 분산을 통해서 권력의 좀 균형들, 민주적 균형들을 맞추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은
내란 이후에 무너진 국격을 좀 바로 세우는 실용외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뭐 이제 아주 좀 긍지와 자부심,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요? 저는 확실히 잘할 줄 알고 있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께서는 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미 성과를 통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나 경험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님 이 전체 점수로 봤을 때는 A 학점 정도는 맞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A도 뭐 따져보면 A0, A1 뿔, 2뿔, 3뿔까지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호평을 해주셨고 어떻습니까? 전임 이제 시장을 해보셨던 우리 허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딱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에 가장 크게 바뀐 거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TV 볼맛이 난다. 예.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시골 마을을 다니면 어르신들조차도 TV를 안 본답니다. 경로당에서 TV를 안 본대요. 근데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TV 볼맛이 난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변화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큰 기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부심, 자긍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느냐, 섬김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게 가장 큰 구분점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부터 더 잘한다 아니면 지금이 최정점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하고 계셔서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감히 어찌 그 능력을 알겠습니까? 더 잘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숙경 의원 이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알아듣고 그걸 전파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발전을 앞으로 더 지속시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 대한민국에 가장 크게 바뀐 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계엄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 상황은 잠을 일단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계엄 당시 서울에 급하게 소집돼 와가지고 또 그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저희가 발을 뻗고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잘 수 있다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돗자리 깔고 실제 집회장에 많이 나오셨습니까? 네. 당이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예, 당이 부르면 나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도 나왔고 그때 네, 이제 네. 나와서 직접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끝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집회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참여가 됐고 우리가 척결하지 않으면 단합되지 않으면 민주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생각. 우리가 몰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도 우리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당연하게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제 현장에 정치 오래 하셨던 우리 오 전 후보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딱 들어서고 무엇이 가장 크게 대한민국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권력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뀐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표현은 명실상부하게 모든 의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기존의 지도자에서 국민에게 넘어갔다. 이런 측면에서 크게 바뀐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숫자로 증명해내야 되는 아주 유능한 도구가 돼야 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는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관세 협상 또 실제로 중소상공인들 문제, 노동 문제 다양한 형태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민들께서 마음 편하게 믿고 맡겨도 되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도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너무 쇼 많이 한다. 대통령이 뭐
넷플릭스처럼 제플릭스에 제플릭스 막 이렇게 하면 공격 많이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차피 기존의 잘못된 관성에서 한 번은 탈피하고 가려고 그러면은 그만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식의 정치는 보여주기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우리 동네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이재명 정부 딱 바뀐 거 보니까 드는 느낌,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떤가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그냥 확 바뀌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보여주는 모습은 확실히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단히 정치의 효능감을 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해지거나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자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을 대하는 태도 또는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또 행정이라는 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인데 그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그래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으로 보면 저도 닮고 싶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을 더 능가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5분 돌아가면서 얘기 들어봤는데 와 진짜 토론 실력이나 발언의 수준이 워낙 높아서 제가 매우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해보겠다 이 말씀 드리는데 순천의 지역에 대한 이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책 토론을 이렇게 딱 시작하면서 와 대단한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먼저 손을 들고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 그리고 점수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이 훨씬 더 낫더라라고 하는 것을 누가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먼저 좀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야, 두 분이 동시에 드셨는데 우리 손홍보 후배가 그래도 뭐 좀 인생 연륜이 있는 선배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학원 전 그 이제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막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A 학점은 든다. 네. 특히 이제 기존의 윤석열,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통찰력도 없고 소통도 하지 않고 특히 비선에 의해서 정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숫자로 증명하고 소통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민생경제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제로를 줬던 것은 2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중앙에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지방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 과업들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정 과제들이 아직은 시민들에게 온기가 전파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시간 때문에 A 제로를 줬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순천시 행정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최대한 공개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순천시에 대비를 해보면 우리 순천시가 바꿔야 될 게 아주 많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행정의 독단, 독선, 불통은 이제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우리 순천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순천시의 행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서 시민들로부터 결과보다도 과정과 절차를 중시한다는 모습을 이제 보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변화이고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주십시오. 점수 120점입니다. 120점이면 만점보다 높다고 이렇게 주셨고 다음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예 우리 한숙경 의원님. 네, 저는 먼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표로서는 지지율과 공약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지율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50에서 6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의 경우에는 대통령 대선 당시 A, AI, B, 바이오, C, 컬처, D, 디펜스, E, 에너지, F, 팩토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전남도 마찬가지고 또 순천과 또 맞춰서 약속을 잘 지키면서 또 빠른 추진력으로 공약 이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아서 저는 공약 이행률은 90점, 지지율은 60점, 그래서 한 80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80점 이상이면 박한 겁니까? 아니면 후하게 주시는 겁니까?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 볼 텐데 긴장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는 네.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기조와 같이 맞춰서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더 플러스를 시키느냐, 더 마이너스를 시키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정치인들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동욱 의원님 몇 점 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첫 번째 질문 때 이미 A, 예. A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는 A인데 A+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일종의 유능함이죠. 기존 정부하고 다른 이재명 정부 장점은 유능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민들하고 소통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권력이나 정부의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고 심지어 국무회의 자체도 생중계를 하고 업무보고 자체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것들. 요즘에 제일 핫한 것이 쇼츠, 업무보고 쇼츠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또 희열을 느끼고 지방정부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유능함, 그다음에 외교 이런 부분은 A+이고 좀 부족한 것은 아직까지도 국힘이나 보수 세력들이 좀 저항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또 하나 또 책무는 지역을 좀 통합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한 B 정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A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 당인은 대통령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상대가 안 따라주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점수죠. 네, 현재적인 점수. 저는 요즘 보면 잘 싸우니까 더 좋던데요. 뭐 이런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제 정치는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그 과제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허 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점수 한번 줘보시죠. 저는 점수를 평가하기 전에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선 때 이재명 후보께 이러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태종의 길을 가시라. 무슨 말씀인지 다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태종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거나 혹은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태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100점 만점에는 10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민주정부 1기 김대중 대통령은 저는 평화적 정권 교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틀을 만들었다면 민주정부 2기, 3기 즉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권위주의를 좀 타파한 것이 성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정부 4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검찰 독재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독재의 망령들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끝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도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을 충분히 많이 하셔서 추가 질문을 드릴 제 여유를 주지 않으시는데 알겠습니다. 가능한 이제 공장에 5분 나와서 정책 토론 하시니까 제가 균형감 있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예. 좀 우리 어석 선배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태종의 길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주권 시대인데 과연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태종의 길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내란 세력과 검찰 개혁, 흔히 말해서 사회적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강력한 그 처벌 이런 취지는 저도 이해했습니다만 조금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을 저는 정말 존경하는데 그때 기억나십니까?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정도면 저는 감동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평검사들이
거의 기어 올라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좋은 대통령과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지금 하고 있고 해낼 것이다. 그것은 태종의 단호함이죠. 검찰 독재를 척결하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을 하는 데 있어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태종의 단호함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국민 주권 예. 시대, 시민 주권 시대에 예. 이 왕조 시대 때 임금을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뭐 논쟁적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선 후보 토론 같으면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순천 지역 현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이니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 다음에 진짜 불꽃 튀는 한번 토론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기회 주시면은 정식 후보가 됐을 때 한 번 더 이제 모셔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스픽스가 주관하는 순천 지역 현안 토론 국민주권 시대 순천을 말한다. 순천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계신 민주당 당원이시면서 앞으로 이제 지방정부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뭐 출마자 토론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민주당 당원과 권리당원 지지자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또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당신이 저렇게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비단 본인으로만 끝이 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하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뭔가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국정 운영 방식, 공직사회, 선출직 공직자와 그리고 정무직 그리고 일반직 공직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무려 지방 의회에서 6선을 지금 하고 계신 와 정말 놀라운 우리 지금 서동욱 전남도의원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요새 그 읽고 있는 책이 성수동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뜨겁죠. 그래서 도시를 어떻게 사랑받는가 대통령께서도 특별하게 언급을 좀 주셨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선출직 공직자 자세는 좀 유능한 능력, 행정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들한테 효능감을 주는 공직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전호 구청장도 마찬가지지만은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설계한 그 신안군청 공무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집단 민원으로 해서 못 했는데 이게 주민 이익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이제는 신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어떤 선순환을 좀 이루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공직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일로서 성과로서 이제 국민에게 평가받는 공직자의 상으로 이제 바뀌었다 말씀 네. 주셨고 다른 분 누가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사실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자세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같은 마음일 겁니다만은 정치의 본령이 뭐냐? 결국에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유능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책임은 지지 않고 시민들,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보더라도 그 누구도 제재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 주권 시대고 이제 최종 결정권자 소비자는 국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도구가 유능하지 않으면 윤석열 같은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이 최우선이고 민생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 보여주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출직 공직자나 일반 공직자들께서도 시민의 행복, 시민의 민생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숙경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선출직 리더자란 강력한 추진력과 현장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실용 정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생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상처럼 서생적 문제의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행정 중심으로 현장이 돌아갔지만 이제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또 현장의 부분들을 대변을 잘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현장형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손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선출직이든 아니면 지금 일반직이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중심, 시민 중심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래에는 정치인의 자세가 사적인 이익 또는 패밀리의 이익을 위한 한국 정치가 많았었는데 이제 개인의 이익을 떠난 공동체의 이익, 대한민국의 이익, 우리 순천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들도 선출직이든 일반직이든 정무직이든 임명직이든 국민을 우선시하고 시민들을 받들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들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들의 의사를 우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전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공직 직접 이끌어 보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먼저 불통은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불통은 노입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국민 주권 정부처럼 지방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울면은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고파서 울까? 혹은 어디가 아플까? 혹은 응가를 했나? 이게 살펴보는 게 엄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시민을 다독이고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러자면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민선 7기 순천시장으로 있을 때 휘발유를 들고 분신소동을 벌인 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실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물론 휘발유 넣고 들어오시라 했죠. 5분 동안 들어주니까요. 그냥 해결되었습니다. 소통을 하면은 99.9% 해결이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주제 토론 넘겨보겠습니다. 2부 순서로 갈 텐데요. 순천 지역 현안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순천에 주목하고 있는가? 제가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순천에 주목해야 하고 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순천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원이면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순천 홍보를 좀 할 텐데요. 누가 먼저 제일 깃대를 누가 먼저 들겠습니까? 역순으로 하시죠.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전 시장님 순천 홍보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순천의 순자는 따를 순자인데요. 사실 이 순자를 파자해 보면 내천과 머리혈로 나눠집니다. 내천은 물수지요. 머리혈을 자세히 봐보십시오. 머리혈은요 가운데 눈목자가 굉장히 큽니다. 이 눈목자가 큰 눈이 큰 아이 태아를 말합니다. 태아와 물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궁입니다. 우리 순천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유토피아이죠. 그게 하늘천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이름 그대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순천에 오신 분들은 그냥 눌러 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대 부시장님 가운데 3분이 순천에 살고 계시고요. 여행 왔다가 나중에 퇴직하면 순천에 살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민선 7기 순천시장으로 있을 때 이분들의 글을 모아서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순천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분 10초 동안 쓰셔서 다른 분들도 한 10초 정도 더 쓰시도록 하겠는데 우리 한숙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순천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인류 순천에서 저는 인류가 찾는 순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순천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인재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고등학교가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이제는 지역의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순천대학교나 청암대학교나 제일대학교에 이미 교육적인 부분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유학 제도가 이루어지면 순천은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인력난도 문제가 되고 또 사회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연스러운 인구 정착을 위해서는 유학 제도가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천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여러 가지 국제 정원 박람회라든지 나간 읍성이라든지 국제 수석 박람회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하고 연계를 한다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점 시간을 들으니까 길어져서 1분 10초 정도에 했고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순천이 갖고 있는 인프라 활용하자고 이제 해 주셨고요. 우리 오하건 전 민주당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과거의 순천의 성장은 동부유권의 중심지로서 외부에서 인재와 재화가 들어와서 성장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생태와 정원 이런 환경을 장점으로 해서 도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지금 관광객들이 순천에 오지만 그분들이 머무르지 않고 그 재화가 시민들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정원 이후에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순천이 가지고 있는 나간읍성이라든가 송광사, 서남사, 흔히 말해서 순천만 갈대밭 국가정원 이런 문화관광적 자산은 5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원들을 이제 시민 경제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태와 정원을 뛰어넘어서 생태 경제 도시를 만드는 게 앞으로 과제인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 같이 발 맞춰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시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프로는 그런 거죠. 손 변호사님 이어가겠습니다. 생태와 정원은 우리 순천의 상징이고 세계적인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천은 생태와 정원을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원 밖을 신경 써야 됩니다. 요지는 뭐냐면 순천 독자적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부육군, 특히 여수, 순천, 광양이 서로 연대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래 이 조그만한 도시들끼리 서로 아전투구식으로 싸워서는 도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천, 여수, 광양이 서로 연대하고 통합하는 과정과 그 방향이 우리 순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개별 독립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세 도시를 연대하는,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세 도시가 합의하는 한 곳으로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우리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대단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욱 의원께서는 어떤 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천은 예전부터 이제 철도, 이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간망들 자체가 이 동부권의 중심. 그래서 순천을 거치지 않고서는 서울이나 부산을 갈 수 없는 이런 교통의 요지라는 측면에서 이 도시가 좀 발전을 한 거죠. 출발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의 도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물류나 그다음에 뭐 의료나 쇼핑의 중심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동부권의 중심 도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남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인구 수로나 예산이나 모든 측면에서 전남은 제1의 도시인데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가고 싶은 첫 번째 생태 도시가 순천입니다. 그다음에 전남에서 가장 또 젊은 도시 두 번째가 또 순천이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순천의 생태 도시라는 정체성에다가 이제는 문화라는 색깔을 좀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산업이지만은 문화가 경제가 되는 이런 도시로 발전을 해야지 미래 비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 정도 이제 시민들의 집중력 이렇게 잠재력은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 질문을 이제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방은 다 소멸하고 있다. 순천도 예외가 아니다. 뭐 동북권을 대표하는 전남의 도시이긴 하지만 이거 지금 큰일이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정도로 이제 지방 소멸이 심하다. 그러면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특히나 이제 지방 소멸 문제의 또 핵심은 그 지역이 안고 있는 원도심의 낙후. 이거 뭐 영원히 해결 못하는 문제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정책 토론회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될 텐데 누구보다 이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5분은 이 순천 소멸 그리고 도심 재생 문제를 포함한 지방 소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식으로 좀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가운데부터 좌우로 제가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그 오하건 전 이제 민주당 수표진 후보께서 말씀하시죠. 사실 지방 소멸 문제는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자원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가 없고 경제적 기회가 그만큼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우리 원도심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시계획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 때 기준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원도심 중심의 콤팩트 시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사실 원도심 활성화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도심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들이 같이 맞춰진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도 원도심과 청년이 손을 잡으면 청년 신혼부부 많은 주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동 일원에 청년 특구를 지정을 해서 창업의 기회를 보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원도심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원도심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순천은 중앙동이 원도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그러면 살릴 건지 만약에 내가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현실적인 정책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송 변호사 갖고 계신 보관 한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지방이 소멸해 가는 것은 청년들이 떠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SNS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순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순천을 떠나지 않고 또는 떠났던 청년들이 순천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게 제 최대의 목표입니다. 청년들이 있어야 젊은 세대가 있어야 그 도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원도심에 큰 돈을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도심은 공동화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그야말로 압축 도시 성장 모형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 일자리, 의료시설, 돌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종래에는 도시의 팽창으로만 도시 성장 모델을 삼았었는데 원도심에 압축한 도시가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순천에 많은 청년들이 순천에서 와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그런 산업들을 순천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숙경 의원님 말씀 주시죠. 네, 저는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도심은 애니메이션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수익 구조까지 연결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인프라를 활용하고 순천의 장점에 맞춰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은 과거에 이렇게 패션의 거리로 이제 활약을 했지만 지금은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성화,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서 K컬처라든지 K푸드라든지 K뷰티 매장을 입점시켜서 우리 순천이 갖고 있는 교육적 인프라, 관광 인프라와 연결시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활력 있게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특화된 지정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허전 시장님. 네. 저는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문터 광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문태 광장은 전임 조충훈 시장님 때 시작해서 제가 취임한 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 년 되지 않았죠. 국비 75억을 포함해서 3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체부 사업이었습니다. 최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제가 유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문체부 사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체부 예산을 가지고 다시 문체부 사업을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중요시합니다. 원도심에 예산을 투입하고 활성화하자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쌈짓돈 쓰듯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이 점에서 저는 현재 진행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동욱 전남도 의원은 뭐 그 지역에서만 이미 20년 이상 지역구를 두고 이제 시의원, 도의원 활동하셨으니까 원도심 문제 누구나 잘 아시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제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신규 택지 개발 자체를 좀 제한을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천에 지금 영향들 지방채 내 가지고 영향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신대 넘어서 이제 선을 지구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택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는 요원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택지 개발이나 아파트 인허가 자체를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도심의 이 생활 인구나 정주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서 좀 생활 인구나 정주 인구를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신도심과 달리 원도심은 저밀도로 좀 재개발, 재건축들을 해야지만이 이게 지속 가능하다.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정주의 장점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양택지 아니겠습니까? 원도심이 고급 택지로는 좋은 택지인데 그래서 모든 인프라들이 원도심에 좀 집중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나 뭐 시장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장점을 좀 잘 살려서 원도심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예전에 황금백화점 뒤에 금강호텔 자리에 새로운 건물들이 입주를 했었는데 그 기업들의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하려다가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주 발표만 놓고도 보더라도 원도심 주민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환영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에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생활인구나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말씀을 좀 길게 하셨는데 네 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중간에 끊고 싶었지만 끊고 들어갈 제가 틈을 못 봤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한 10초 정도 더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순천 지역 현안 중에 하나 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금 쓰레기 소각장 관련된 문제가 행정소송 1심에서 이제 패소가 됐긴 했지만 항소심을 다시 이제 제기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시민들과 제대로 논의 없이 합의 없이 추진하는 이제 그 순천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반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이 문제 좀 해결하자고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 없앨 수도 없고요. 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둘 것이냐 이 과정과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게 또 시민들과 합의해야 하는가 뭐 내 지역이면 당장 저도 반대할 것 같은데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금 순천시정을 둘러싸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현상에 대한 것보다 대안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허석전 시장님부터 그쪽에서 한 번 더 좀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네, 순천 시민 여러분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소송에서 1심 패소했는데요. 이 소송을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증인이 누구일까요? 민선 7기 때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했던 저 그리고 민선 8기에 지금 그것을 백지화하고 지금의 입지를 결정한 현 시장 그리고 민선 7기와 8기 동시에 입지 선정 위원장을 맡았던 박아무개 교수 이 세 분입니다. 3명입니다. 저는 증인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증인을 서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저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은 시에서 반드시 직영해야 됩니다.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많이 묻을수록
많이 태울수록 이익인데 이게 과연 맞겠습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를 한번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장기하 허대장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계속 좀 지체되고 그래서, 있어요. 우리 지금 만나야 됩니다. 예. 반대하는 시민도 시민입니다. 저는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30초 반론 먼저 예, 해드리겠습니다. 반론 좀 하십시오. 예. 방금 증인을 세우지 않아서 마치 행정소송에서 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 졌다는 게 더욱이 아니고 아쉽다는 거죠. 행정소송에서 증인의 가치는 일반 민사소송이나 다른 소송에 비해서 현저히 가치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소송 제가 진행했는데요. 마치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아서 행정소송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투로 페이스북에도 올리셨던데 그건 사실관계하고 전혀 다르고 행정소송의 본질을 모르는 듯한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니 반론 그 좀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쉽다는 것이지 제가 증인을 안 서서 졌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했던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기왕에 이제 우리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질문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손 변호사께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 관련돼서는 이제 일종의 공익소송의 예, 그렇습니다. 대리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이 지금 3,몇백 명이 지금 3,116명이 원고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1심에서 패소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행정기관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일단 법원에서 판단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추진하던 대로 가든지 아니면 다음에 시정부가 바뀌든지 뭔가 네.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이제 뭐 전격 토론을 나온 토론자로서 이 문제 어떻게 예, 풀어갈 건지 말씀 좀 해보시죠. 기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시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시정 책임자께서 시민들과 소통 없이 진행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장소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행정소송에서 보면 똑같은 사안인데 서울의 행정소송에서는 마포 주민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행정법원은 전혀 다른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항소를 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장이 직권 철회하고 주민들 전체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서 그 합의대로 시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뜻을, 주민들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천시가 생긴 이후로 여태 주민투표는 없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순천 시민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그 의사가 더 이상 이러한 방식의 쓰레기 소각장을 진행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직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비슷한 의견이나 반론이 있으면 본인 의견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관계없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예, 우리 손 변호사님이 주민투표 말씀을 하셔서 예, 주민투표를 굳이 안 거쳐도 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란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심판, 평가에 대한 평가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지만은 순천시가 그동안에 3년이 넘도록 길거리에 싸우고 있는 시민들을 지금도 안 만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불통의 문제죠. 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행정소송을 이겼더라도 이게 대법까지 가려면은 앞으로 3, 4년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양쪽에 누구도 대법 판결 나기 전까지는 승복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3년 넘도록 싸우고 있는 주민들의 사회적인 비용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도정 질문 때도 지사한 때도 그런 어떤 제안을 했는데 지방선거까지는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을 하고 지방선거 때 시민들의 평가를 좀 받자.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승복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판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이 이제 주요한 현안이 불통에 의해서 결국 시민들의 불신을 쌓았다면 지방선거 때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선택을 국민들로, 유권자들로, 시민으로부터 받자라는 이제 의견을 제안 주셨고 한숙경 의원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2030년까지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소각장 설치는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그 대립의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새로운 방법을 좀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그 직접 타 도시도의 사례를 찾아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분리수거만 좀 잘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그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0톤 정도 하루에 쓰레기 양이 나오고 그 부분을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분리수거만 잘하면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팜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농업이라든지 그런 폐열을 활용하고 또 폐유를 활용한다면 스마트팜 청년들도 유지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팜과 연결을 한다면 우리 청년들, 농민들도 환대하는 구조,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환원하는 구조로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오하건 전 민주당 시장 후보께서는요. 일단 잠깐만요. 예. 우리 한숙경 의원님 말씀 중에서 그 쓰레기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진행된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제가 명확히 듣지를 못해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제가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통의 문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쓰레기 소각장은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이제 어느 쪽에다 할 것인지는 이제 서로 소통의 문제고 방식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효율성에서 이렇게 시민의 유지비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재반론이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오하건 전 순천시장 후보께서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실제로 이제 대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내 집 앞에 짓냐 안 짓냐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인 하자 그리고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연양뜰에다가 소각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연양동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거대한 아주 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3년 동안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불통의 행정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허석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민자 방식이 아니고 순천시에서 직영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쓰레기 양을 줄여가면서 환경 문제에서 순천이 최대한 보호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시간을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쓰려합니다. 네, 예. 사실 우리 순천의 미래 먹거리로 봤을 때 연양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인근에 국가정원이 있고 생태문화교육원은 컨벤션,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고급 숙박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만이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순천 시민들의 먹거리를 만들어낸다고 봤을 때 연양들의 소각장이 들어온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민주당의 공동 공약으로 좀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동의하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한꺼번에 모아놓고 다 썼는데 더 써. 시간을 좀 더 썼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양해해 주시는 생산적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의견 주셨고 결국에 이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의 투명성과 그리고 소통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지역마다 현안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 그것이 아마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소통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5분이 뜻을 함께 모아서 민주당에서 김문수 의원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지 않겠느냐. 이 정책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관광 명소, 저 국가 이제 그 정원에도 가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순천에요.
근데 이제 순천에서 하룻밤 자고 올까 말까 이렇게 하니까 야 순천 어디 가서 자야 돼 이러니까 그거는 지금 인프라가 있나 없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관광 명소 순천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당위론 말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으로 우리가 순천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의견이 어떠신지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이쪽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뭐 다들 우리 순천 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 순천이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 수로 봤을 때는 뭐 수도권 이남으로 봤을 때는 거의 압도적으로 뭐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나간읍성, 산암사, 송강사 뭐 수치별로 보더라도 관광객 수나 방문객 수들은 아주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근데 관광 근본적인 고민들은 이 머무는 관광이 되지 못하고 스치는 관광에 그친다는 거. 그다음에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청년들은 떠나는 지역의 현실들. 또 이런 현실들 때문에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천을 우리가 외지에 가면은 베이스 캠프 같은 데를 하나 잡고 그 인근 지역을 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순천이 이 동부권이나 전남권에 관광의 베이스 캠프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대형 리조트도 필요하지 여러 가지 뭐 순천만 국가정원 근방에 뭐 호텔이나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겠지만은 가령해서 요즘에 강진의 반값 여행이 전국적으로 좀 아주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들을 통해서 반값 숙박 등을 통해서 이게 체류하는 관광들로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어떤 고민들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스타트를 잘 끊어주시네요. 20초를 더 쓰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한 20초 정도 더 여유를 가지고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손민호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예. 순천은 정말로 관광 인프라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에 부족한 부분이 예산입니다. 종래 우리는 예산을 국가에서 주어진 또는 도에서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만 순천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순천만 관광공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것은 공식적인 예산 이외에 민간 또는 출향 인사들 또는 기업으로부터 순천 발전에 필요한 돈을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순천에 필요한 관광 자원들을 제대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천만뿐만이 아니고 순천 전체 관광 연계성이나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순천만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예산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민간도 이제 참여하려면 그만큼 수익성이 보장돼야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사업적으로 이제 민간이 접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공간을 이제 시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예, 그렇습니다. 과제인데요. 예. 행자부에도 여쭤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믿고 따라오라는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10초 정도 남으셨는데 다음에 필요할 때 쓰시면 좋겠고요. 네. 자, 우리 오학은 전 이제 순천시장 후보께서 말씀해 보시죠. 사실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는 그런 우려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계십니다.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순천에 잠깐 보기만 하고 돈은 엄한 데 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 관광의 핵심은 체류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도 보통 관광객 한 명이 19만 2천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500만 명이 잠을 자면은 순천에 매년 1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형태의 고급 리조트를 비롯해서 숙박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냐.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최근에 대기업이 투자하면 수익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역 상생 니치라고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서 우리 숙박 시설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을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제도. 또 한 가지는 무료 관광객들을 없애고 그분들에게 돈을 받고 거기에 맞는 순천사랑 상품권을 줘서 그 돈이 시내 지역경제, 소상공인경제 활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런 것들 다 연구해 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숙경 도의원 제대로 된 대안 한번 내주십시오. 네.
이제 공통된 이제 생각인데 이제 머무는 관광이 이제 필요한 시대입니다. 뭐 숙박은 물론이고 2025년 상반기만 해도 한 200만 명이 다녀가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무르면 곱하기 2가 되고 또 특화거리나 면세점이 생긴다면 곱하기 3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뭐 구도심이라든지 원도심을 통해서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그래도 우리 순천에 좋은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 간다면 저도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거나 관광객을 유입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워놔야만 관광의 핵심 도시 또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잘 의견 나눠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중에 두 분이서 중간에서 뭐야 이거 질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뭐였냐면 얘기? 그 이제 지금 순천시에서 국가정원 세계 박람회를 2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수익이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관광객 수입이 불과 300억 원 안팎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네. 그 수익을 남겨서 지금 2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그 안숙경 도의원께서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아마 숫자를 좀 헷갈리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네네. 이것은 숫자가 어떤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숫자가 숫자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숙박을 하면 곱하기 2, 또 특화 거리나 면세점이 생기면 곱하기 3이 된다는 게 핵심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순천을 이제 몇 번 갔다 온 사람은 갔다가 왔지 자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 공통적인 이제 경험일 것 같고요. 예. 네, 저도 한 말씀. 후보님, 예. 네. 사실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손은모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신 정원박람회 수익 300억 원을 가지고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것도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시에서 발표한 것은 국가정원 수익 100여 원을 가지고 이번에 시민들에게 20만 원씩 줬다고 한 게 그 순천시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어쨌든 국가정원 문제는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좀 표현들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2천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한 거예요. 국가정원 행사에. 그렇죠. 그런데 입장료 수입은 불과 300억 원 안팎밖에 안 돼서 그렇죠. 최소한 1,7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적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준다 하길래 우리가 많이 헷갈리고 있다. 이게 사실과 다른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시에서는 이번에 580억 들여가지고 2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주는데 재원 자체가 국가정원 입장료 수입으로 국가정원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시민한테 지급하는 건데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국가정원은 올해도 작년에도 뭐 적자가 170억. 그래서 이게 국가정원을 운영하면서 흑자인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치 돈을 벌어서 재원으로 썼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혹세 분야는 뭐죠? 혹세 분야. 어떻게 보면 이게 허위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적자인데 여기서 수익을 가지고 이 수익금으로 민생지원금을 줬다는 것은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이것은 제가 살림을 살아봤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 박람회는 제가 유치했습니다. 시비, 도비, 국비 합쳐서 450억으로 28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순천 시비는 20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다 2천억을 추가 투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우리 순천으로 보면은 액면 그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숫자만 놓고 보면은 적자다. 그렇다면 국가 정원 박람회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적자겠죠. 숫자로만 본다면.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토론하면 아마 굉장히 막 불티나게 이렇게 한번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지금 그 허석전 순천시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제 지금 네. 이거를
관광도시 순천 국제도시로 만들 거냐 말씀해 주시죠. 관광 인프라에 관해서는 출연자들께서 정말 좋은 의견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3대 관광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제주, 여수, 순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의 수로 본다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주 4.3과 여순 11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봄에 유채꽃 필 때 제주에서 시작해서 여수로 순천으로 오는 다크 투어, 또 갈대꽃이 필 때 10월 19일을 전후로 해서 순천에서 시작해가지고 다크 투어하고 기차 타고 여수 가고 여수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는 이러한 투어를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든지 이제 콘텐츠, 스토리가 있는 여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론 관광 인프라 매우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있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순천과 여수, 순천만 보려고 외국에서 오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광역 관광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여행을 개발해낸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지적해 주셨고, 이재명 정부에 걸맞는 이제 시정 운영 방향의 핵심은 결국 국민들의 참여, 유권자의 참여, 시민의 참여 쪽으로 이어질 텐데, 국민 주권 시대에 순천이라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것은 이제 손을 드는 순서대로 제가 이제 먼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오학은 전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국민 주권 시대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시민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 아니고 시민이고, 시민들께서 순천시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해서 그분들의 뜻이 반영이 된다라면은 순천시가 획기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공직사회가 공무원이 주도하고 민간 영역은 거기에 늘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 순천의 시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더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앞으로 정책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 순천시에 약 90여 개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과별 민관 거버넌스 TF를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낸다라면은 저는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가지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다 해서 공무원들에게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그런 순천 시정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제일 세게 들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누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과의 약속을 지난주 SNS에 153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약속들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방향이나 현 상황을 그대로 공개하고 점검하는 시민들로부터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일부 언급해 드렸지만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에서는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활성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방식이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소각장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순천시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절차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게 시민들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절차나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획기적으로 이제 시민 참여를 보장하면 하여튼 이런 갈등 이제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신 거고, 누가 좀 우리 서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 순천의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고 모든 정책들이 결정이 되고, 또 정책 결정의 과정들이 시민들의 민의,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의회 의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근본적인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당에서 정말 좀 시민들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시의원들을 공천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결국에는 시민들의 뜻이 온전하게 더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 하듯이 타운홀 미팅도 뭐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이런 어떤 제도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는 아직까지도 A결의 자체도 생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정보 자체가 공개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집단적인 민원들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시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시장 직속으로 두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둬서는 힘이 없으니까 관련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반영하고 직원들도 배치해서 정확하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소각장이나 뭐 스포츠파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질적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구현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들었고, 지금 누가 지금 허석전 순천시장님. 네, 저는 민선 7기 순천시장으로 있을 때 전국 최초로 민주주의과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수 없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시민주권 담당관실입니다. 여기에서 광장토론, 천막토론, 골목토론 등을 통해서 모든 정책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예컨대 족구장을 만든다면 누구하고 토론해야 됩니까? 족구장을 사용하는 분들과 토론해야 됩니다. 최근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해서 스포츠파크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회를 패싱했습니다. 저는 이용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이러한 정책 추진은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정책 입안에서 중심에 서 있는 도시, 그런 도시 순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해 예. 시간 써도 됩니까? 예, 아니 뭐 자유롭게. 우리 허석 전 순천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였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때 낮술을 금지하는 걸 공포를 하셨잖아요. 그건 시민과 소통이 충분했던 겁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아니, 뭐, 뜬금없는 좋은- 질문인데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김호준의 뉴스공장인가 그거 나갈까 했습니다. 뭐냐면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조례 사거리에서 전국에 있는 청춘 남녀들이 모인답니다. 예. 그 금지를 못했으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뭐냐라고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낮술 금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정책으로 제가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토론 시간 갈 줄 모르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 순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김문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스픽스가 주관하는 국민주권 시대 순천을 말한다. 순천 정치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민주당 당원 중에서 정말로 정책 토론회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들이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분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이냐, 이미 뭐 정치활동하고 계신 분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포부, 의지, 그리고 이제 인사 말씀 이런 거 들으려고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보통 시청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오늘은 완전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포부 인사 말씀 하시고 나서 함께 토론했던 5분에 대해서 상호 칭찬하는 시간을 제가 좀 갖도록 할 텐데요. 그것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재미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이제 하실 건지 우리 한숙경 네. 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총평, 본인의 정치적 식견을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김문수 의원님과 또 스픽스에 감사드리고요. 이재명 정부에 맞춰서 저는 기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가지 공약과 또 5국 3특 체제에 맞춰서 지역을 특성화시켜야 됩니다. 강한 것은 더 강하게 만들어서 지역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 순천시를 만들어서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우리 순천시가 거듭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누가 받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사실 돌아보면 올해는
개헌과 내란, 탄핵, 대통령 선거 정말 숨가쁘게 1년이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대가 많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순천에 오셔서 순천 시민들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가지고 있는 찐 사랑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호남 발전을 위해서 통크게 도와주시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준비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순천의 경우에 대전환의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도시 순천은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과 생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 순천의 민주당 중심의 역할들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1년 고생하셨고 내년에 시민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전남이 그야말로 뜨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전남에 엄청난 투자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천은 이제 생태 도시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인데 순천이 새로운 산업도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순천으로 모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방산산업이나 우주항공산업 또 재생에너지 등 순천을 빛낼 수 있는 산업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 젊은 청년들을 채우고 이게 도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굳건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이 여수 순천 광양과 더불어서 청년들과 산업이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게 저희 소원이고 또 우리 도시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서 의원께서 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시의원 그리고 국회 보좌관, 도의원 4선 도의회장을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순천에서 저같이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이 내년에 정말 시민을 좀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시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요청하는 것들은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정말 집권당 시장이 효능감을 보여주는 그런 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올 마무리 잘 하시면서 가정과 일터에도 늘 평화와 건강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완전히 원로급 정치인처럼 말씀을 잘하셔서 야 전남에 인재가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 제가 했는데 나머지가 제가 같이 써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호응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허석전 순천시장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제가 나고자 하는 우리 순천이 빠름보다는 느림을, 바쁨보다는 여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어디를 거닐어도 어디에서 숨을 쉬어도 힐링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상상 어떻습니까? 순천에 들어오려면 입도세를 내야 된다. 입장료를 내는 도시 순천.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순천 시민이 더욱더 자부심,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이야기처럼 시장은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구나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대접받는 그런 도시 순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천 시민과 함께 그런 도시 순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론을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야, 내 오늘 토론 5명이 했지만 이 사람한테 좀 칭찬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상호 칭찬 시간 좀 가지겠는데 이건 뭐 순서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이 사람 지목해서 좀 칭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좀 먼저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나 칭찬할 사람 없어 뭐 이래도 관계도 없습니다. 전체 다 일일이 하는 그렇죠. 겁니까? 예, 일일이요? 그렇죠. 제가 일일이는 다 할 수 없고 한 사람 제가 지목을 짧게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숙경 도의원이 보니까 정치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예. 또 배려하고 또 더욱 여성이어서 우리 앞으로 순천시의 정치를 같이 해야 될 텐데 상당히 큰 활력을 주고 있어서 예. 아주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에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제가 가봤더니 한 1,000명 이상이 와서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참 많이 하셨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 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받으신 분이 자연스럽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받으신 분이 칭찬 좀 해주십시오. 네. 반드시 그거 했던 분한테 제가- 안 가져옵니다. 저는 이제 네 분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대화를 해보고 이제 느낀 점을 좀 메모는 해왔어요. 근데 이제 다 소통을 해보고 또 가까이서 지내본 결과 네 분 다 기본적 인성이라든지 소양은 기본적으로 갖추신 분들이십니다. 리더자로서의 적격하고요. 저는 이제 서동욱 의장님한테 이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제 서동욱 의장님하고 이제 의원으로서 이제 생활을 같이 했을 때 따뜻하고 다정하신 분이신데 또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도 있으시거든요. 또 부드러움과 또 카리스마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라고 한 거예요. 절대 의도한 바는 아니고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나리오가 살이 있는 게 들어서 제가 또 칭찬을 받으니까 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경 의원님은 제가 좀 3년 넘게 겪어봤는데 참 강단지다고 할까요? 네. 정치하는 사람의 또 덕목 중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강단직의 의정 활동을 그다음에 뭐 성실하게 또 예의 바르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것들 잘 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또 나머지 세 분들 우리 허석 전 시장님, 오학은 전 후보님, 우리 손원호 변호사님 세 분 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좀 정치를 하시면서도 오늘 이 토론 지켜보면서 또 품격이나 그다음에 해안들 좀 많이 좀 저도 좀 많이 배웠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천을 이 네 분과 함께 저와 함께 원팀이 되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다음에 당원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서동호 의원 말씀 들으니까 이게 칭찬 모드가 갑자기 토론 모드로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분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순서가 제 차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허석 전 시장님은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예. 제가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한숙경 우리 의원님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40대 패기 그리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고요. 우리 허석 전 시장님은 누구보다 순천에서 사회적 약자와 그다음에 행정의 무게를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형님 잘 되십시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손흥모 변호사님은 사실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전도양양한 법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누구보다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 우리 손흥모 변호사님의 진심은 시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동욱 의원님은 저도 한때 전남도의회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치적 경험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 많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 또 사적으로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줘서 설렘을 준다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함께 민주당 원팀으로 순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함께 한 자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허전 시장님도 한 말씀 저는 부탁드릴게요. 부러운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저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해서 부럽습니다. 우리 김문수 의원님한테는 조금 자신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숙경 도의원의 경우에는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도전과 그 용기가 정말 부럽습니다. 오학은 전 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갖추지 못한 열정과 뚝심이 정말 부럽고요. 또 손흥모 변호사는 매 선거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정말 부럽습니다. 서동욱 도의원의 경우에는 저하고는 오랜 동지입니다. 저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성으로 보면 우리 순천 정치인 중에 최고다. 저는 이렇게 감히 칭찬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문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순천 시민 여러분은 복받은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칭찬 못 받으신 분은 있다 없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칭찬 못 받았다는 분은 영향이 좀 더 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분은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또 메시지의 전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한 15년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토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쌓였던 건 좀 풀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좀 뭔가 우리가 정책 토론에 가서 날 세운 공방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일단 출중한 데다가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이 스펙스 칭찬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오늘 국민주권시대 순천을 말한다 토론회를 했습니다. 정책 토론회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끌어야 하는지 각자의 몫이 있을 겁니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또 정치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나름의 과제를 안게 될 텐데요. 순천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절을 했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눈앞에 이렇게 자신의 안경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상태에서도 우산을 쓰지 않는 순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재명 캠프에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큰절을 했느냐.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본심, 진심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울었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당연히 나서겠지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정 운영, 지방정부의 운영 책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정부의 그리고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때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으로서 좀 효능감 느끼지 않습니까? 좋은 선출직 공직자 만들 때도 함께 효능감을 느끼고 우리는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생각 한치도 헛들림 없이 달려가 보겠습니다. 스픽스와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5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 큰 박수 치면서 오늘 방송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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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